요즘 유튜브와 인터넷에서 소금물이 아주 큰 화제죠. 소금물이 뱃살을 녹인다, 혈당을 낮춘다, 염증을 없앤다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으시고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진료실에서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의학을 공부하고 환자들을 직접 만나며 몸의 반응을 관찰해온 제 입장에서는 이런 주자들을 보며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금물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왜 한국에서는 유독 이렇게 과장된 정보가 유행하는지, 그리고 해외 의학계에서는 소금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건강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혜경입니다. 이제 소금물 이야기를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금물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마시고 나서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거나 속이 편안해지는 경험이 일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물이 위에 들어오면 위장신경과 혈관이 일시적으로 반응하면서 순간적인 순환 증가 느낌이 들고, 소금의 삼투압 작용 때문에 장이 어느 정도 자극을 받아 가벼운 변비가 있는 분들은 화장실에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마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장이 깨끗해지며 지방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들은 아주 짧은 순간의 반응일 뿐이고, 체내에서 지방이 분해되거나 염증이 줄어드는 작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 의학기관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하버드 헬스, 그리고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는 소금물이 지방을 태운다, 혈당을 낮춘다, 염증을 없앤다 같은 내용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세 기관 모두 소금물이 특정 상황에서 전해질 고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으로 과장된 건강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오히려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거나 탈수가 악화되거나 심장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소금물을 마시는 방식은 인체 생리학적으로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이 해외 연구들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소금물이 유독 과대평가되는 이유는 몸의 일시적 반응을 건강 개선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간단한 설명만 접하면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소금물을 만능 도구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의학은 느낌이 아니라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모두 나누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왜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해외 의학계가 소금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금물을 둘러싼 오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이 소금과 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물을 마신 뒤 몸이 따뜻해지거나 속이 편해지는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혈액순환 개선이나 장 청소 혹은 염증 완화와 연결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은 훨씬 단순하고 짧은 생리적 반응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장에 물이 들어오면 위장신경계와 혈관이 일시적으로 반응하면서 순간적인 따뜻함이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응은 마치 혈액순환이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지방 대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또 소금물의 삼투압 작용 때문에 장이 순간적으로 자극을 받아 변이 조금 더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마치 장에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뱃살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방 감소와는 전혀 무관하며 단순히 장 내용물이 줄어들어 체중이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착시일 뿐입니다. 이런 생리적 반응을 건강 효과로 오해하는 순간 소금물 만능설이 탄생하는 것이죠. 해외 의학계는 이런 착각을 매우 경계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소금물은 위장 내 수분 이동을 일으켜 일시적으로 몸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것이 체지방 감소나 염증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버드 헬스 역시 소금물 음용이 만성 염증을 낮춘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고염식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농도를 높여 전신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몇몇 임상 연구에서는 고염식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자극해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소금물이 염증을 줄인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금물 다이어트라는 말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이것 역시 장 청소 효과에서 비롯된 일시적 체중 감소 때문입니다. 미국 대체요법 중에는 솔트워터 플러시라는 방식이 있는데 따뜻한 물에 소금을 많이 타서 공복에 마시면 장이 강력하게 움직이며 설사가 유발됩니다. 장이 비워지며 체중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는 지방이 아니라 수분과 장 내용물이 빠져나간 것이며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는 이 방법을 체중 감소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장점막 손상 탈수 전해질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체중이 줄어든 것만 보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소금물이 혈당을 낮춘다는 주장도 종종 보이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소금 자체는 혈당을 낮추는 화학적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오히려 고염식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며 소금이 혈당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는 단 한 건도 찾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혈당의 변동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처럼 호르몬이 조절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소금이 이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없습니다. 즉, 소금물로 혈당을 낮춘다는 말은 체내 대사 구조를 잘못 이해한 주장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이런 오해들이 쉽게 퍼지고 확신처럼 굳어질까요? 그 이유는 소금물이 주는 감각적 변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따뜻함, 일시적 순환감, 일시적 장 자극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중요한 변화는 일시적인 감각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사구조와 염증 반응과 호르몬 체계입니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눈앞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마치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해외 의학계는 소금물을 건강법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금물을 전혀 의미 없는 것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에는 해외 전문가들이 말하는 소금물의 실제 목적과 과학적 원리를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소금물의 진짜 자리를 명확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물에 대한 오해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해외 의학계가 소금물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소금물이 마치 맞는 건강 음료처럼 소개되지만 해외에서는 소금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소금물이라는 단어는 너무 단순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특정 효과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의료기관들은 소금물을 분해된 개념으로 다룹니다. 소금 자체의 작용, 물 자체의 작용, 그리고 소금과 물이 함께 있을 때 생기는 생리적 변화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설명합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면
한국에서 퍼진 소금물 만능설이 왜 문제인지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소금물을 건강음료가 아니라 전해질 회복 도구로 보며 이마저도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의미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해질이라는 개념입니다. 전해질은 우리 몸의 정기적 신호와 세포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들을 말합니다. 이 전해질들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 서로 균형을 이루며 세포 안팎의 수분 이동을 조절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수분이 끌려나가고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해질은 개별이 아니라 조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물소금, 포도당, 칼륨 이 네 가지 조합이 전해질 회복의 기본이라고 규정합니다. 포도당이 들어가야 장에서 나트륨이 흡수되고 그 나트륨을 따라 물이 체내로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묽은 소금물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소금물이 몸을 보충해준다고 믿는 것은 이런 세포 수준의 흡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화된 오해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헬스는 소금만 넣은 물은 삼투압 불균형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소금 농도가 높으면 오히려 장에서 물을 끌어내 탈수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전해질 음료는 대부분 설탕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나트륨 흡수를 촉진하는데 포도당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설탕이 들어가면 몸에 나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소금물만 마시는 방식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해질 흡수 구조를 완전히 무시한 방식입니다. 몸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해질 균형은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의 수분 유지 능력이 감소하고 신장의 나트륨 배출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해도 젊을 때보다 더 쉽게 부종이 생기거나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발저림,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등을 전해질 부족으로 오해하시지만 실제로는 전해질 불균형, 즉 나트륨 과다와 칼륨 부족이 동시에 일어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금물을 더 마시면 균형이 맞는 것이 아니라 더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해질 회복을 위해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이 가장 과학적으로 인정받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경구수분 보충액입니다. 물소금, 설탕, 레몬이나 바나나에서 얻을 수 있는 칼륨 이 조합이 몸의 수분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운동 후나 설사 탈수 상태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절대 체중 감량이나 혈당 조절이나 염증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미국 의학계 어디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말하는 소금물의 진정한 역할은 단 하나, 전해질 회복입니다. 이외의 목적은 모두 과장되거나 오해된 정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장 기능과 소화 기능이라는 두 번째 영역에서 소금물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소금물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고 정확한 활용법만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제 소금물이 장 기능과 소화 과정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금물이 이 부분에서 쓰인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매우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며 장기적 건강 개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먼저 장 기능과 관련된 가장 흔한 오해는 소금물만 마시면 장에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장이 깨끗해진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미국 대체요법 중에는 따뜻한 물에 많은 양의 소금을 넣어 공복에 마셔 장 운동을 강하게 유도하는 솔트워터 플러시라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방법은 강한 삼투압 자극을 이용해 장에 물을 빠르게 끌어들이고 그 물이 장을 통과하면서 설사 형태로 배출되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장 청소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이 질문에 매우 명확하게 답합니다. 솔트워터 플러시는 장 운동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방식일 뿐, 장내 유익균 환경을 조절하거나 장 점막을 정돈하는 기능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장내 수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장이 비워지는 느낌은 들지만 실제로 장내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되려 전해질 손실과 탈수를 일으키고 장 점막을 과도하게 자극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표현도 의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장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내용물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식사와 수분 섭취만으로도 대부분의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장을 억지로 강하게 자극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비워지는 느낌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장 기능을 더 둔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메이오 클리닉에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소화 기능 보조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분들은 소금물에 레몬을 넣어 마시면 소화가 잘 된다고 느끼는데, 이 또한 해외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미국 위장내과에서는 레몬의 산이 위산 분비를 약하게 자극해 식사 후 더부룩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때 핵심은 레몬의 산이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 맛을 정리하고 아주 미세하게 전해질 보조 역할을 할 뿐이고, 소화 개선의 중심에는 레몬이나 식초 같은 산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헬스에서는 소금과 레몬 조합은 소화 불편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소금이 소화를 돕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소금과 식초를 섞어 마시는 방법도 해외 웰니스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되곤 하지만 이 역시 주연은 식초입니다. 애플사이다 비니거는 몇몇 연구에서 식사 후 혈당 상승폭을 완만하게 하는 경향을 보인 바 있지만 이 연구들은 모두 식초 단독의 효과이며 소금이 개입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영양학회는 애플사이다 비니거가 장운동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소금과 함께 마시는 것이 특별한 효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식초가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염이나 역류성식 도염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도 함께 제시합니다. 해외 웰니스 커뮤니티에 등장하는 솔레워터 역시 소화 개선에 좋다는 주장과 함께 퍼지고 있지만 하버드 헬스에서는 솔레워터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으며 장기 섭취는 나트륨 과잉을 초래할 뿐이고 소화 개선 효과를 명확히 입증한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솔레워터가 미네랄 보충이나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대부분 경험담에 기반하며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결국 장 기능과 소화 개선에 있어서 소금물이 하는 역할은 아주 미약합니다. 소금물이 장 운동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자극일 뿐이고 소금을 통한 장기적인 건강 개선 효과는 입증된 바 없습니다. 오히려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 점막의 염증 반응을 높이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흐트러뜨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 의학계는 소금물을 소화 건강의 수단으로 보지 않으며 혹시 사용하더라도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소금물이 장 기능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거나 소화를 본질적으로 좋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소금물을 소화, 보조로 사용하는 방식은 특정 조합 속에서만 잠깐 등장하는 작은 역할일 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소금물과 혈당 염증 지방 대사라는 핵심 논쟁을 과학적 관점에서 전면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금물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주제인 혈당과 염증 지방 대사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소금물이 혈당을 낮추고 염증을 완화하고 지방을 줄여준다는 말이 유행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착시 현상과 잘못된 이해가 겹쳐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의학계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 근거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혈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금 자체는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며 이 호르몬들은 췌장에서 분비되어 섭취한 음식의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소금이 이 호르몬의 분비나 작용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고염식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소금을 많이 섭취할수록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소금물을 마셨을 때 혈당이 내려간다는 경험담은 왜 나타날까요? 상당 부분은 식사 패턴의 변화 때문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분들 중 일부는 공복에 물을 마시면서 식사량이 줄어들거나 간식을 먹는 횟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은 소금물 자체의 효과가 아니라 식사량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소금물이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닌데 마치 소금물의 효과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해외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경험담을 과학적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의학적 판단에서 제거해야 하는 착시 현상이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염증 감소 관련 주장도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소금물이 염증을 낮춘다는 말이 여러 영상에서 반복되지만 이 내용은 해외 의학계 기준으로 보면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오히려 고염식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를 높이며 면역세포의 공격 반응을 강화해 전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면역학 연구팀에서는 고염식을 섭취한 실험군에서 염증을 촉진하는 T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소금물이 염증을 줄여준다는 주장과 정반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물을 마시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은 왜 그런 경험을 할까요? 이것도 일시적인 수분 이동과 장 자극에 따른 변화가 감각적으로 가벼움과 편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감각적 변화가 염증 완화로 오해되는 것이지. 실제로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해외 의학기관 어디에서도 소금물을 염증 치료나 염증 완화 목적으로 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지방 대사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 분해는 인체의 대사 과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단계로 이 과정에는 호르몬과 자율신경계, 근육의 에너지 소모량 체온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균형 등 다양한 요소가 관여합니다. 지방이 분해되기 위해서는 신체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저장된 지방이 분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금은 이 과정 어디에도 주연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방 분해를 돕는다는 연구는 없으며 오히려 고염식은 부종을 만들고 체내 수분 저류량을 늘려 뱃살이 더 나와 보이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소금물로 지방이 분해된다는 주장은 생화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이를 다이어트로 활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럼 소금물을 마시고 뱃살이 줄었다고 말하는 분들은 왜 그런 경험을 할까요? 이것 역시 솔트워터 플러시와 유사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 내 내용물이 줄어들거나 수분이 배출되면 허리둘레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 감소가 아니라 단순한 부피 감소입니다. 이런 착시 효과를 보고 지방이 빠졌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방은 단단한 생화학적 과정 속에서만 줄어들지 결코 소금물처럼 단순한 자극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해외 의학계가 소금물 만능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소금물 자체가 하는 기능은 단기적이며 감각적인 변화에 머무르고 장기적인 대사 변화나 염증 변화, 혈당 변화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소금물의 진짜 자리를 정리하면서 해외 의학계에서 소금물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소금물의 실제 역할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에서 많은 오해를 다뤘고 왜 한국에서 소금물이 과대평가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의학계는 소금물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금물이라는 단순한 단어 속에는 사실 완전히 다른 개념들이 섞여 있어 이를 분리해서 이해해야만 정확한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은 해외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과 그 근거가 되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천천히 들으시면 소금물이 어떤 때는 도움이 되고 어떤 때는 오히려 해가 되는지를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의학계에서 소금물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해질 균형이 무너졌을 때이고 두 번째는 위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이 두 상황 외에는 소금물을 건강 보조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소금만 넣은 물은 전해질 보충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해질 균형을 더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전해질 보충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물, 소금, 포도당. 칼륨 이 조합이 세포가 물을 끌어들이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소금이 세포 외부에서 작용하면 포도당이 세포막 운반체를 통해 나트륨과 함께 흡수되고 그 과정에서 물이 세포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가야 제대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왜 해외에서 소금물을 단독으로 마시지 않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버드 헬스에서는 소금물 단독 섭취는 오히려 삼투압 불균형을 일으켜 탈수를 악화시키거나 혈압을 불필요하게 올릴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장이 소금을 만나면 물을 끌어들이는 성질 때문에 장 안의 수분이 급격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이 과정은 장기적으로 반복할 경우 장 점막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해외의 의료기관들은 소금물 단독 섭취를 건강법으로 분류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향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해질 균형은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젊을 때는 나트륨이 조금 과하게 들어와도 신장이 비교적 잘 배출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나 혈관 탄성이 감소해 나트륨 배출 능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해도 예전보다 훨씬 쉽게 부종이 생기고 어지러움, 경련,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금물을 마시면
균형이 맞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불균형을 전해질 부족으로 오해하고 소금물을 보충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해외의학계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해질 부족은 소금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이 함께 섭취될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칼륨은 근육과 신경 기능을 정상화시키는데 필수적인데 한국에서는 이 칼륨 섭취가 부족한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칼륨이 부족한데 소금만 보충하면 나트륨 칼륨 비율이 더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어지러움이 악화되거나 혈압 변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 어지러움이 자주 있는 분들, 근육 경련이 있는 분들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칼륨과 마그네슘을 포함한 전해질 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소금물이 도움이 되는 순간은 아주 제한적이며 반드시 다른 영양 요소들과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에서 말하는 소금물의 진짜 자리입니다. 전해질 음료는 필요할 때만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이지 만성적으로 마시는 건강 비법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소금물과 혈압, 심장 건강, 신장 기능이라는 더 민감한 영역에서의 위험성까지 포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시니어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제 소금물이 혈압과 심장 건강 그리고 신장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시니어 분들께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혈관과 신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변하고 이런 변화가 소금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소금 섭취를 조금만 늘려도 얼굴이 붓거나 발목이 무겁고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자주 듣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변화가 눈에 보이는 신호로 표현된 것입니다. 먼저 혈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소금은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고 나트륨은 체내 수분 조절과 혈압 조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혈관은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혈액 속 수분을 끌어들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생리원리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나트륨 섭취가 하루 권장량을 넘으면 혈압 상승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고혈압 진단을 받았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건강 목적으로 마시려는 분들의 상당수는 혈압을 잘 측정하지 않거나 몸의 미묘한 변화를 불편함 정도로만 넘기기 때문에 자신이 나트륨 과다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변동하고 스트레스, 식사량, 수면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소금물 섭취의 영향이 금방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는 그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혈압 변동 폭이 커지거나 심장 박동에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소금물 만성 섭취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장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시니어에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신장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은 몸 안의 수분과 전해질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며 나트륨을 배출하는 속도도 함께 느려집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엔 별 무리 없이 섭취하던 소금도 나이가 들면 훨씬 더 강하게 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령층에서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거나 부종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 신장 기능 저하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신장학회에서는 고령층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환자들은 소금물을 음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안내합니다. 이유는 소금물이 신장의 필터 기능을 과도하게 작동시키고 전해질 균형을 더 크게 깨뜨린다고 설명합니다. 신장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압이 더 쉽게 상승하고 이로 인해 다시 신장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것은 혈압, 신장이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쪽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소금물이 심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심장은 혈액을 몸 전체에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 혈압이 높아지면 그만큼 더 강하게 혈액을 밀어내야 하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거나 피로도가 증가합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나트륨 과다 섭취가 심장 비대와 심부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을 소개하며 특히 고령층에서 나트륨 섭취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소금물이 이 과정을 직접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나트륨 자체가 문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소금물을 음료로 섭취하는 행동은 심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물 만능설이 왜 위험한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혈압, 심장 2세 영역은 소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소금물을 그냥 마시면 전해질이 채워지고 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나트륨이 들어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이 부담을 느끼고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소금물 건강법은 이런 의학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느낌과 경험담에 기반하여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소금물을 절대로 마시지 않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소금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목적과 완전히 다른 조합으로 사용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이 소금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합이 실제로 효과를 만드는지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소금물이 진짜로 쓰일 수 있는 상황과 절대 쓰이면 안 되는 상황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소금물에 대한 긴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 진짜 자리를 정확히 잡아드릴 시간입니다. 앞의 페이지들에서 소금물이 왜 과대평가되었는지 그리고 왜 한국에서는 유독 만능 도구처럼 여겨지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소금물을 어떤 방식으로 쓰고 어떤 방식으로는 절대 쓰지 않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소금물을 둘러싼 모든 오해를 차분하게 정리하며 여러분의 건강을 더 지혜롭게 지키기 위한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외에서는 소금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금물을 마시는 목적을 정확하게 한정합니다. 전해질 균형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일시적으로 위장 기능이 저하됐을 때 두 상황에서만 소금물이 조합의 일부로 사용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나 하버드 헬스, 클리블랜드 클리닉 모두 소금물 단독 섭취는 건강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단독 섭취는 생리적인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임상 경험과 수많은 과학 논문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해질 회복을 위해 소금이 쓰일 때는 반드시 포도당과 칼륨이 함께 있어야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가 직접 작성한 의학적 표준입니다. 소금물이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물, 소금, 포도당, 칼륨이라는 조합이 몸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조합 속 하나의 요소일 뿐인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소금만 넣으면 건강이 회복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정보로 바뀌어 전달된 것입니다. 또한 위장 기능 보조에 쓰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핵심이 아니라 레몬의 산이나 식초가 핵심입니다. 소금은 그저 맛을 균형 있게 해주는 보조 요소일 뿐이고 소화 기능을 개선시키는 생리적 주체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위장내과학계는 소금물을 건강 기능 개선 음료로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 속이 더부룩해 레몬물을 마시고 싶다면 레몬물을 마시면 됩니다. 굳이 소금을 섞어 만능 음료로 부풀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방 대사와 염증 반응 혈당 구조는 더욱 분명합니다. 지방을 태우는 것은 운동과 대사량의 문제이고 염증을 줄이는 것은 식습관, 수면, 호르몬, 면역 시스템 전체의 균형 문제입니다. 소금은 그 어떤 과정에도 주연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염식이 염증성 세포를 자극해 염증 반응을 키운다는 연구는 여러 편 있지만 소금이 염증을 낮춘다는 연구는 없습니다. 혈당 역시 소금이 관여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소금물이 혈당을 낮춘다는 말은 생리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퍼지는 것은 경험을 과학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생각할 때 저는 꼭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어떤 비법 하나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은 일상의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식단, 안정적인 정신 건강, 이 네 가지가 제대로 맞물릴 때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소금물은 이 구조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역할만 수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작은 역할을 필요할 때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과장의 일상의 건강법으로 만들어버리면 균형은 금방 흔들립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결론을 드립니다. 소금물은 만능 도구가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해결하지 않고 혈당을 조절하지 않으며 염증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전해질 균형이 무너졌을 때 조합의 일부로만 의미가 있고 그 외에는 과장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소금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 몸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허리와 무릎, 심장과 뇌 건강처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조금 더 가볍고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